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2년 동안 사귄 남친은 33살이고 최근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양가의 결혼 소식을 먼저 알린 후 식장을 천천히 알아보고 있었고 상견례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가 싶더니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네요. 남친 집이 이혼 가정이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살고 계신데 남친 아버지께서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셔서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뜬금없이 남자 쪽 고모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안부 연락을 자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뵙지 못한 고모님께 연락을 드리라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가 남친에게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시부모님도 모자라서 고모님까지 챙겨야 하냐. 그건 네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 않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아버지께 연락드려 안부 연락 강요하지 마라. 잘못하면 결혼 못할 수도 있다 하고 말씀드렸다 하더군요. 황당한 건 남친 아버지께서 같은 식구가 될 사람이니 가족끼리 안부 인사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거 아니냐. 둘만 잘 살면 다냐. 그럼 결혼 못하는 거지 뭐 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릴 당시 남친 아버지께서 저한테 엄마가 식당 일을 한다며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굳이 면전에 대고 저런 질문을 하시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뉘앙스가 썩 좋게 들리지도 않았었고요. 이때부터 시아버지 되실 분이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다는 예감이 들면서 이 결혼 괜찮을까 하고 조금씩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재정 상태를 오픈하면서 또 문제가 일어났네요. 제가 모은 돈이 1억 정도인데 남친은 사회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모은 돈 없이 빚만 3천이 있다 했습니다. 빚은 올해 말이면 다 갚을 수 있어서 얼마 안 남긴 했다는데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친 이야기를 들어보니 빚을 낸 이유가 전 여친한테 300을 빌려주고 외할아버지 간병비에 보태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본인 편도 수술비에 자취를 하면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 그렇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포즈할 생각을 했냐 물었더니 예전부터 항상 고모가 결혼하면 집을 해주겠다 말을 하셨기에 그 말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믿고 여태 저축을 일도 안 하고 돈을 쓰기만 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 고모가 집을 못 해준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해서 남친이 본인 어머니한테 집을 해달라고 했나 보던데 어머님께서 2년 후에 본인 명의의 빌라를 남친 명의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셨답니다.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저한테 전달하며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와 제가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걸 남친도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야, 그 새 아파트 누구 명이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서 엄마 명의라고 답했더니 이번에는 그럼 나중에 자기 명의로 바꾸는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엄마 명의로 되어 있을 거다. 하고 대답을 했었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중에 아파트를 물려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더라.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꾸는 건 어떠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두 모자가 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까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제가 그 말에 버럭했더니 왜 화를 내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냥 명희 얘기를 저한테 한 것 자체가 실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가정이고 아빠와는 오래전에 연이 끊어져 외동으로 엄마와 둘이 살아왔습니다. 그 새 아파트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면서 고생하며 번 돈으로 마련하신 거고요. 그런 집 명의에 대해 아직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친 어머니께서 함부로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선을 세게 넘는 것 같아 결국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 엄마한테도 말씀드렸고 엄마는 그런 집에 시집가면 고생길이 훤하다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친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빨리 해결하자고 남친에게 말했었죠. 그랬더니 남친이 저희 엄마한테 직접 사과를 하겠다 말하더군요. 이후 저희 엄마가 퇴근하시는 길에 마주치려고 골목에서 기다렸다는데 그날은 다른 길로 오셨던 건지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화가 났던 게 저는 저희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제대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아니면 미리 약속을 잡고 와서 사과를 드리던가요. 그런데 남친은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우연을 가장한 만남처럼 마주쳐서 사과드리는 게 낫다 생각해서 골목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니 길이 엇갈릴 수도 있는데 무작정 골목에서 기다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더니 이때도 용기 내서 찾아갔는데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뭐라고 하냐. 왜 계속 너만 힘든 것처럼 하소연하냐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이 일로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너무 힘들고 보고 싶어 제가 먼저 남친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다시 만났을 땐 이미 제가 알던 예전의 남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남친이 저에게 내가 그렇게 잘하겠다 붙잡아도 헤어지자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 하고 화를 내며 제 마음이 왜 바뀐 건지 물어봤습니다. 해서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우린 다 잘 맞는다. 취미도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즐겁다. 앞으로 이만한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 하고 답했습니다. 이후 남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가 싶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동안 서운한 것들이 많았다며 다 털어내고 싶다 말하는 겁니다. 연애 기간 동안 자상하게 다 받아주며 서운한 거 하나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앞으로 저와 연애를 하게 되면 갑의 위치에 있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더군요. 이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연락해서 의뢰 연애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제가 먼저 그만하자 했습니다. 남친도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며 먼저 연락할 땐 언제고 진짜 어이가 없다. 그냥 차단하겠다. 하고 말하기에 저도 같이 차단해버렸네요. 취미 활동을 하다가 만나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남친이 먼저 고백해서 예쁘게 잘 사귀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상하게 대해줬고 추억 또한 많았었죠. 공통점도 많아서 당연히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틀어지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싶어 글을 써보네요. 답답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별게 다 마음이 아프네요. 축하드립니다. 얼떨결에 지옥문에서 벗어났군요. 남자한테 의존적인 성격이라면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두 번째,
명이고 나발이고 빚만 3천 들고 온다는 놈이랑 결혼할 생각할 때부터 똥멍청이 인증을 하셨네요. 님 혹시 남미세라고 아시나요? 미련을 뚝뚝 흘리면서 이 글을 쓰고 앉아있는 님이 바로 남미세입니다. 세 번째, 과정이 이쁘고 추억이 많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결혼은 현실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도 알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붙잡는 건 또 뭔가요? 미련을 버리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네 번째, 전 여친한테 돈 300만원 빌려준 거랑 자취하면서 배달 많이 시켜먹은 게 빚을 지게 된 이유라니 저게 정상인 것 같나요?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손이 걱정돼서 조상이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신 것 같네요. 이게 진정 조상신이 도왔다는 거겠죠. 미련 뚝뚝 흘리지 마시고 빨리 도망치세요. 다섯 번째, 얼마나 처먹으면 빚까지 지면서 배달을 시켜 먹어요? 진짜 제정신인가? 그런 걸 또 좋다고 데려온 님도 마찬가지네요. 이건 결혼에서도 민감한 부분인데 결혼 전부터 설레발 치는 인간들 극혐인데 쥐뿔도 없으면서 명인이 뭐니 하는 게 전남친 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님 어머님 아파트까지 탐을 내는 거고요. 이런 것도 딸이라고 낳고 나서 미역국을 드셨을 님 어머님이 정말 안 되셨다는 생각뿐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